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공복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아오키 아치시가 지은 책입니다. 자가포식이라는 거를 응용을 해서 공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굶어라 이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책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건강서적에 관련된 책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서적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건강에 도움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약사 선생님들도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약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뭐 다른 관계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설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바 마사야라고 하는 그 공부의 철학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가 책을 이렇게 분류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서, 그리고 입문서, 그리고 전문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서의 경우에는 그냥 스펙트럼을 넓히는, 견문을 넓히는 정도의 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저자의 많은 그 이견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입문서의 경우에는 일반서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준전문서에 해당하고 준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입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서는 거의 연구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연구를 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약사라든지 기타 관계되신 분들은 전문서, 이 전문서에 관련된, 입문서부터 전문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께 그 관심을 넓히고자 한다면 우리가 일반서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설명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공복 최고의 약이라고 하는 아오키 아치시가 지은 책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이 노벨상을 수상한 요거를 보고 제가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썼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아오키 아치시는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 암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책이고, 자가포식이라는 게 이제 노벨상을 획득한 거죠. 자가포식이라는 거를 응용을 해서 공복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냥 일반서에 속합니다. 입문서에 속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변을 좀 넓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건강을 좀 어느 정도 그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서 책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언제 출간이 됐냐면 출간은 2019년에 출간이 됐고요. 다행히도 이제 일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출간이 됐어요. 이게 그 해당 국가에서 출간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나라에서 출간될 때 오래 있다 출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그 2019년 11월 20일 날 발행됐으니까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장점은 일단은 첫 번째,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가독성, 일본 책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가독성이 좋아서, 저 이거 거의 2시간 정도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2시간도 안 됐나? 2시간도 안 되게 다 읽은 것 같고요. 정말 일반 대중을 목표로 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어떻게 길게 하냐면, 여기 그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굶어라 이런 겁니다. 굶으면 일단은 내 몸에 있는 그 탄수화물 다 쓰고 나서 지방을 쓰기 때문에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리셋이 되는 이제 자가포식 과정 중에서 이제 다시 리빌딩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16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지 리빌딩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루 3번 먹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하루 3번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현상에서는 과식이다. 과식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다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이를 많이 먹으면 원래 연배가 되면 점점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횟수를 줄여라, 먹는 양을 줄여라, 이게 건강의 거의 1번 철칙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되면 이제 공복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쭉 써 있으니까 쉽게 돼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16시간 금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시간. 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냥 8시간을 더 금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16시간을 금식했을 때부터 이제 리빌딩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리빌딩이 된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 죽이고 없애버리고 필요한 것만 재생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걸 먹어도 된다. 나머지 우리가 24시간이니까 16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뭐 고기를 먹어도 되고 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시간 금식 중에서 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굉장히 많이 자죠. 저는 뭐 4시간, 5시간 자는데 8시간 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8시간을 이제 어떻게 참느냐 이런 거에서 견과류 정도는 먹어도 된다. 뭐 가벼운 음료 정도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경험했던 부분에 따라서 이 책을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뒤에 보면은 그 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잠깐만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하느냐 상담이나 실천 방법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턴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 패턴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굉장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근데 어떤 논문에는 사실 너무 공복을 가면 그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수치 그 호르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굶는 건 굉장히 우울해진다 이런 얘기,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 좋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뭐 과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뭐 과식하는 것 자체가 위장관에 부담을 주고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시킨다 이런 거는 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뭐 재밌게 읽었고 편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그 과식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공복 상태를 유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 식사 타임 스케줄을 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이시라면 그냥 일반서 수준으로 입문서까지는 안 됩니다. 일반서 수준으로 보시고, 약 공부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런 몇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뭐 오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필요하신 부분들 이런 식으로 좀 적어가지고 본인이 좀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약간의 공부는 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은 뭐 아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읽으면서 뭐 좀 보실 수 있는 책이라는 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거나 영상이라 생각이 드시면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